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대표 토익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11월 토익이 끝났습니다. 벌써 2018년도요. 12월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토익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요, 지금 11월 25일 날 봤던 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파고다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먼저 다운 받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요, 난이도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펄5나 6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중간 정도 난이도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또 좀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은 해드리겠지만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하자면 지금 별이 3개 정도 되는데 별 3개와 4개 사이 정도, 3개 반 정도, 요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펄7은요, 뭐 아시다시피 중간으로 내려가는 게 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요번에도 뭐 다중지문이나 이런 등등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난이도는 뭘 유사하게 다 진행이 되지만 한 중간에서 상 사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일단 품사 유형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10월 달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리고 11월 1차 시험하고 비교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리에 대한 경우의 수에 대한 파악, 뭐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품사 문제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여러 개가 된다면 품사 문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좀 유형이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석까지 가봐야 되는 문제들이 뭐 중간중간에 좀 껴들어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치사 비중이 10월 달과 비교해서는 다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치사 어휘는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여기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지만 11월 1차랑 비교해보면 한 문제 정도 적게 나온 수준입니다. 4, 5개 정도면 꽤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더 디테일하게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 밑에 어휘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휘 문제라고 해도 아주 많이 나온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반 정도, 별 3개 반 정도. 2018년도 시험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의 품사가 나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개, 7개 요 정도가 제일 높은 비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논란 종결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뭐 시험 끝나고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분석을 해서 열심히 추려낸 다음에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10월 14일 시험 보시고 제 논란 종결 보신 분들은 요번에 11월 25일 시험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똑같이 봤던 문제가 나왔네 라고 해서 그대로 답을 잡아가셨을 거예요.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자, 비동사 뒤에 블랭크가 나오고 that 하고 주어 동사가 빠지면서 hope이 나왔습니다. 10월 14일 1번 문제랑 동일한 구조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리고 4월 2차 시험에서도 제가 논란 종결 때 소개를 해드린 문제예요. 아마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논란 종결에서도요,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똑같이 나오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 먼저 할게요. 비동사 뒤에 hopeful 나오고요. 이렇게 that이 딱 붙어 나오면요. hope하고 that 주어 동사 나온 거랑 의미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어가 동사 하는 걸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 자체를 그냥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중에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 다음에 명사절이 바로 붙어 나오는 구조가 좀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왔는데 왜 갑자기 that이 붙어요? 자, 이렇게 좀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답은 D번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만 3번 동일한 문제가 나온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잘 맞추셨길 바랄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얼핏 봐서는 그냥 어형 문제, 품사 문제 유형인데요. association도 명사고요. associating 하면 ing가 붙은 거지요. 그 다음에 associated라고 하면은 뭐 과거 분사 pp도 될 수 있고 과거 시제도 될 수가 있죠. associate라고 하면은 동사로는 연합하다, 뭐 연계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직원이나 동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블랭크를 보시면요. 뒤에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덩어리가 나오고 있고요. 앞에는 ove가 나오면서 sales라고 하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여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동사라고 말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 있어봐. 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늘어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약간의 해석을 통해서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associated라는 pp가 만약에 뒤에서 꾸며 들어가면 뒤에 보통 with가 나올 텐데요. 뭐뭐와 연합된, 연계된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뒤에 association, 복합명사로 붙여버리면 명사, 연합, 조직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앞에 명사가 나오고 associate라는 명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역시나 복합명사인데 의미가 달라지죠. 그 명사 직원이나 명사 동료, 여기서는 뭐 직원 정도로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의 수 A랑 C랑 D 요 경우의 수에서 의미 파악을 조금 더 해나가야 되는데 확 늘리지 말고요. 조금만 앞에 보시면 for the position of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the position of 하고는 뒤에 직책 따위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포지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게 이 3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의미적으로. 자, 그래서 정답을 D번으로 잡는 게 적절했다는 겁니다. 자, 품사 문제가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ETS에서 그나마라도 난이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많이 주는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품사를 맞춰 나가는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요, 익숙하게 해 놓으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만 이 부분만 해보면요, 영업 직원 직책이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영업직 그 직책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뭐, forgot 이라고 하는 동사부터 of을 full 이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 그리고 뭐, ing가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물론 전치사 as가 붙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긴 하지만 보통 뭐, 앞에서 우리가 명사를 알 수 있을 때는 그냥 형용사만 이렇게 전치사 뒤에 적기도 하거든요. 아주 뭐,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앞에서 알 수 있을 때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동사가 될 수는 없고요. 이것도 ing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깨알 같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전치사 as 뒤에는 이 동명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ing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이냐 C번이냐 역시나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생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요, 어떤 동사가 어근, 그러니까 뿌리가 됐을 적에 뒤에 이렇게 ful자가 붙으면 약간 능동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forgetful 하면은 forget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불 같은 게 이렇게 붙게 되면 약간 수동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 특별할 게 없는, 야 그건 뭐 잊어버릴 수 있겠다. 별게 없다는 거죠. Nothing special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렇게 좀 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조사 참여자들이 갈라웨이 리조트의 프레젠트 로고가, 그러니까 현재 로고가 좀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묘사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역시나 해석을 통해서 C번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정리한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깨알 같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forgetful 이라는 요 단어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까지 토익에서는 답이 정답으로 채택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를 좀 더 아신다면
forgettable에 조금 더 이렇게 타겟팅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약간 섞여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형용사랑 동사가 되는 clause고요. toward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따 정리하겠지만 전치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out도 전치사지만 숫자 같은 거 앞에 와서는 대략이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 역할도 할 수가 있죠. further 이 단어는 뭐 형용사도 되고 역시나 부사도 되는 여러 가지 품사가 되는 아이들이 확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빈칸 앞을 보니까 일형식 동사 work가 나왔고요. 그러면 전치사 또 붙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역시나 뒤에 보니까 goal이라고 해서 뭐 certain fitness goal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건강상의 목표, 뭐 20kg 뺀다, 뭐 근육량을 얼마나 늘린다, 뭐 이런 목표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정답을요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work가 일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력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시 work가 일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정한 건강상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해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toward 같은 경우에는 얼핏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어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토익에서는 시점하고 훨씬 더 정답으로 많이 짝꿍을 이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뜻이요. 그 시점 즈음에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연말 즈음에라고 할 때 toward the end of the year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장소를 향해서 가는데 그 장소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고요. 약간 그쪽 추상적인 그런 쪽 방향이라는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재밌게도 toward 플러스 장소는 토익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자주 내지 않는 문제를 한번 만나시게 된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0년도 이후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이 toward라는 단어가 장소랑 쓰인 거는 한 두 문제밖에 안 돼요. 2012년도에 한번 나와서 trend toward something에서 뭐뭐에 대한 경향. 그 다음에 2013년도 같은 월이네요. contribute가 원래 to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contribute toward라는 표현을 써서 이 toward 자리에 블랭크를 냈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toward를 공부하실 때는요 뒤에 시점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좀 세게 잡아 놓으시고 뭐 요 정도의 표현에서도 뭐 그래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요건 안 될 것 같고 about도 좀 이상하고 아 그러면 B가 되겠다 해서 소거하는 방식으로 좀 정답을 접근하시면 뭐 정확하고 빠르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toward에 대한 정리 완전히 했고요. 옛날에 나온 방식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으니까 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요 제가 트렌디한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실제 이제 출제가 됐던 건데 이 ABCD가 엄청나게 섞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요 일단 블랭크를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요 자리가 뭘 요구하는지를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가 일단 등장한 다음에 raise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public intere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는 접속사 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whereas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유명한 반면에 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가 맞고요. primarily 라고 하면 동의어가 mainly 정도 주로 주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부사죠. ly가 이렇게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besides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도 되지만 또 게다가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접속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답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additionally 같은 단어는 뭐 딱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일 때는 besides랑 additionally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자,
자, wherea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ile하고 동의어가 될 수 있죠. 반면에라는 뜻. primarily, 그 다음에 besides, 그 다음에 additionally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besides가 전치사가 될 때는 플러스라는 단어랑 이제 의미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머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라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오늘 ABCD 완전히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요런 정도만 파악하신다면 A번을 쉽게 가져가시는, 자, 최근의 부사절 접속사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해석보다는 개별 단어의 품사를 묻고 섞어버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접속사가 2개 나온 다음에 대명사가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얼핏 봐서는 뭐 주어절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앞에 동사가 있고 형용사 보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애매한 구조가 되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 풀이해 드릴 때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서 명사절이 붙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꽤 요즘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주어가 나오고요. 비동사가 나온 다음에 uncertain, 그러니까 certain이건 uncertain이건 뭐 비슷한 말로는 unsure, 불확실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을 적에 크게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 느낌 오실 거예요. about something. So, I'm uncertain about something. 뭐뭐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확신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명사절이 나오는 건데요. 이럴 때도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whether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의문사 what, 뭐 which, who, when, where, why, how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2번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빈칸 자리가 지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빈칸 뒤를 보시면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나오는 불완전한 구조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접속사가 아닌 A나 herself, 제기대명사는 정답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who나 when이 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의미 파악을 할 필요는 없고요. who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when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B번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게 제가 when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when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도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뒤에 구조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한 2가지,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하게 나오는 구조. 두 번째는 ing, 현재 분사. 그 다음에 pp가 나오는 과거 분사. 이런 구조가 아니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칸에 동사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경우에 서던 간에 왜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문법적으로 조금만 솎아내기 시작하면 정답을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고 바로 명사절이 붙는 이런 구조, 좀 문법적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관용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어휘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드리려고요. 동사 어휘 문제는 100% 뜻으로 접근하면 되게 힘들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나 내지는 그 목적어를 포함한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미리 정리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advise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대절이 나왔는지, that하고 주어 동사 나왔는지. 두 번째는 목적어인데 대개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충고를 받아야 되니까. 목적어 쓰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지.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충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구조가 아니면 advise는 정답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대시 이 라이스를 꾸미고 있는 구조에다가 결국은 어쨌든 목적어가 쌀푸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vise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베이크라는 동사는 뭐 잘 아실 거예요. 베이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빵을 굽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적어에는 빵 내지는 케이크류, 쿠키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쌀 푸대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베이크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receive는요 역시나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오기는 좀 어려워요. 토익에서 사람이 receive의 목적으로 오는 건 좀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사물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뭐 무난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factor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뭐 시험에 문제는 아니었지만 factor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어휘 문제가 뭐 한 두세 달 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자, factor라는 단어는 요소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목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뒤에 전치사 in을 써서 뭐뭐 하는데 고려하다 혹은 고려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요소로서 고려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인도 없고요. 뭔가 팩터를 정답으로 가져가기에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깔끔한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난하게 정답을 C번으로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해석을 그제서야 내 정답이 맞는지를 살짝 해보는 건데 우리가 막 20kg의 쌀 푸대들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예요. 동사 어휘, 특히 동사 어휘 맞추실 때는요. 100% 뜻으로 막 접근하시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단 뒤에 구조를 먼저 보신 다음에 속을 거 잘 솎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여놓고 뜻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 이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ambition 하면 열망, 야망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recognition이라고 하면 인정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뒤에 전치사는 for를 좀 잘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etion 하면 완성, 완료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obstruction이라고 하면 방해 내지는 장애라는 식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요 뒤에 있는 걸 보는 게 먼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명사 어휘 문제도요. 뒤에 붙어 있는 전치사 덩어리나 내지는 투부정사 덩어리를 빠르게 봐서 걔랑 의미적으로 연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프로그램이 나왔잖아요. 자격증 프로그램의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졸업이나 수료 같은 식의 표현이 되는 completion이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면요. 뭐 completion of 쓴 다음에 training이나 프로그램 같은 걸 써주게 되면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완료, 수료, 뭐 졸업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을 딱 잡으시면 아주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문제 보시면요. 앞에 the best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형용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고르는 건데요. permits라고 하면 허가, portion이라고 하면은 뭐 비중, 비율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이게요. 이 credential이라는 표현이 이게 형용사처럼 생기다 보니까 많은 수강생 분들이 이게 막 명사일 때는 명사인지도 잘 모르시고 명사일 때 어떤 뜻인지 되게 헷갈리시더란 말이에요. 이 크리덴셜 같은 단어는 원래 신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다 보니까 자격, 경력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어쨌든 정답은 요거는 이제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concerns라고 하면 우려나 관심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겠죠. 1차적으로는 the best랑 어울리는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요. 뭐 사실은 많이는 없어요. 이게 명사이고 무슨 뜻인지만 아신다면 요렇게 금방 가실 수는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the best credentials라고 하면은 최고의 자격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조금만 눈을 넓혀서 우리가 그 뜻이 맞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초대를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요청되어진 거죠. 첫 번째로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좋은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또 정리를 했는데요. credentials라고 S를 보통 붙이는 편이에요. 뭐 안 붙일 때도 명사는 되지만
자격이란 뜻이고요. 뒤에 as를 쓰거나 for를 쓰게 되면요. 뭐뭐로서의 경력, 자격, 그리고 대상을 쓰게 뭐뭐를 위한 자격이 되는 거고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맞아요. qualification이라는 단어랑 아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the best와 어울리는 걸 찾는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는 것도요. 너무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신속하게 주변부에 대한 의미 관계를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C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사 어휘 문제가 어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뭐 뒤를 보거나 뭐 앞에 보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부사들은 자기들만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컨대 approximately 같은 경우는 숫자랑 어울리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뭐 다음 뭐 본 김에 계속 보면요. hardly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not 정도의 의미가 되죠. 예, 그 다음에 specially라고 하면은요. 우리 한국말로는 특히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왜 특히나 너무 뭐 특히나 뭐 했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wiftly라고 하면은 뭔가 신속하지만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들게 좀 빠르게 quickly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비동사랑 skilled, 숙련되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는 형용사 사이에 블랭크가 나왔거든요. 뭘 넣어봐도 그렇게 어울리는 건 없지만 우리 especially 같은 걸 이렇게 딱 넣어주면 특히나 아주 숙련되었다. 특히나 숙련된 상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 C번이 가장 무난한 정답이 되거든요. 혹시나 그게 맞냐 안 맞냐를 좀 따져보고 싶으면 역시나 눈을 조금만 넓혀서 해석을 조금만 해 나가 보시면 되거든요. 그녀의 어떤 그녀의 교육 때문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뭐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숙련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괜찮죠? 예, 그게 정답은 C번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especially 같은 단어가 particularly라든지 specifically라든지 이런 이제 강조 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류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쓸 수가 서로 비슷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especially 같은 경우에 특히나 꾸미는 걸 보면 동사도 꾸미고요. 형용사도 꾸미고요. 놀랍게도 명사 앞에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나는 사과를 특히나 좋아해. I like an apple 이라고 할 것도 I like especially an appl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명사를 꾸미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꾸민다기보다는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신다면 especially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proximately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중요하고 빈출이니까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숫자가 일단 나와야 됩니다. 뭐 90, 80%는 숫자 앞에 블랭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동사 같은 거 앞에 approximately를 넣어주면 거의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딱히 approximately가 어울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르게 좀 지워나가면 뭐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정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파트 5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논란 되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고민한 다음에 근래 시험, 앞으로의 가까운 시험에서 또 나올 법한 문제들,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서 좀 추려봤거든요. 아까 be hopeful 대절처럼요. 아마도 여기서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또 기원하고 공부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요 파트 6도 또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력 있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역시나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간보다는 뭐 3.5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간 정도라고 봅시다. 어휘 문제가 일단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휘 문제가요. 요즘은 파트 6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접속부사 어휘가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도요.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무난하게 또 풀 수 있는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어휘가 5개, 요 4개, 1개를 합쳐서 5개. 동사 형태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시제 문제도 있지만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문제 이렇게 묻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동사 형태 문제 4문제, 품사 문제가 여기 다시 2문제가 더 들어오니까 거의 10문제 가까이가 파트 5, 6에서 품사 문제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여기 하나 또 더해지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전치사도 또 늘어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할 점은 뭐냐면 지난 3번의 시험,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10월 1차, 2차, 11월 1차까지 특이하게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접속부사. 접속부사가 한 문제도 안 나온다는 건 좀 특이할 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연속 3번 해서 그렇게 됐는데 요번에는 다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제가 보통 이제 현장 강의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자 이렇게 3번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잘 준비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잘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인비테이션 문제가 나왔어요. 초대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홀드라는 동사들이 일단 등장하고 있고요. A, B, C, D 뭐 이렇게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거는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 뒤를 보시면 결론적으로 목적어가 없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는 능동태는 안 돼요. 수동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번이나 C번은 정답이 안 되고 A번 아니면 D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자, 예상 그대로 시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릴 것인지 아니면 열렸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Chamber of Commerce 우리 상공회의소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기관에서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0주년 뮤직 페스티벌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무래도 열리니까 발표하게 될 거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A번의 미래 시제가 적절한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품사 문제가. 근데 이거는 좀 쉽게 나왔죠. 앞에는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고 뒤에는 community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앞에다가 형용사만 넣어주면 되죠. 물론 우리가 located라고 해서 이것도 과거 분사 형용사로 잘 쓰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요. local을 딱 집어넣어서 지역 커뮤니티, 로컬 커뮤니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좀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셨죠? 정답은 B번이었고요. 다음. 자, 이번에는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관용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어가 오고요. 뒤에 great 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브가 나오면서 artist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diversity 오브라고 하면 이게 약간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variety 이런 식의 표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많다라는 느낌을 강조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diversity of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때 정말로 더 강조하고 싶을 때 great라든지 뭐 large라든지 wide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 형용사를 넣거든요.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머지 것들은 빠르게 이제 소거하시고 정답을 A번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문장 삽입이었는데요. 일단 빈칸 앞을 보시면요. 자, there will be games and other entertaining events that people of all ages can enjoy라고 해서 모든 연령층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뭔가 게임이라든지 다른 즐거운 행사들도 역시나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이 행사에 어떤 그러니까 이 축제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편적으로 그냥 그런 행사 관련된 말이 1차적으로 등장하면 되거든요. 이런 행사에 관련된 거. 자,
A번에 보시면요, 뭐 아티스트들이 뭐 이렇게 참석을 전화 주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새로운 이 행사를 관리하는 뭐 관장님 뭐 이 기획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 그 페스티벌이 뭡니까? 이 불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니까 이 행사가 무슨 게임들이 있을 거고 마무리는 불꽃 축제로 불꽃 이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행사의 식순과 관련된 뭐 부분이 되니까 좀 정답하고 되게 맞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크에 대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답은 C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소재, 그 토픽이 맞아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요. 의외로 정답이 좀 이렇게 빨리 추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정답은 C번이었고요. 한 문제 더 준비했습니다. 자, 이메일이 나왔습니다. 이메일. 자,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고 뭐 최상급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latest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최신 이런 뜻이죠. last 하면 마지막, 그 다음에 next 하면 다음 이란 뜻이고 nearest 하면 가장 가까운 이라는 표현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어떤 우리 동료 중 한 명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뭔가 좀 씁쓸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 사람의 어떤 날이 여기에서 어떤 날이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거예요니까 떠나는 사람의 어떤 날이겠어요? 당연히 last day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his last day here will be next Wednesday라고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las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velop이라고 하는 역시나 동사 형태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while doing so 그렇게 하는 동안 여기 주어 he가 나온 다음에 여기 동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 strong and lasting bonds라고 해서 bonds 하면 쉽게 말하면 끈끈한 이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뭐 끈끈한 관계, 그게 본드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relationshi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결론은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되니까 단수 주어의 능동태까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단수 능동, 그 다음에 능동 이렇게 모두 다 수일치랑 태는 맞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제를 보는 뭐 예상한 대로죠. 이 Part 6에서는 시제로 결국은 빼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뭐 just about everyone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하고 강력하고 또 오래 지속적인 관계를 그렇죠.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미 이제 떠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관계 발전을 시켰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상 정답은 B번이 되게 되는. 이게 파트 6의 시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독해 능력이 조금 받쳐줘야지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쉽게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또 잘 생각하시고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어요. 역시나 앞에 걸 보면요. 그의 헌신이요. 훌륭한 작업을 완전히 바르게 the right way, 바른 방식으로 하려는 그의 헌신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도왔어. help us tremendously. 어마어마하게 도왔어. 그러니까 이제 41번에는 앞에 뭔가 그 사람의 장점, 우리를 도왔다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 자리에도 그의 어떤 장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보면 그래서 어땠는지 인과관계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면 좋거든요. 자, 일단 A번에 보시면 걔가 석사 학위를 땄어. 자, 이런 것들은 뭐 소재가 일치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인터뷰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갑자기 면접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제끼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롤랜드의 sense of humor, 그의 어떤 유머 감각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역시나 그의 장점의 언급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유머 감각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유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리워하게 될 거야. 니까 정답은 C번으로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고요. D는 솔직히 말하면 안 읽으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작업이 뭐 엄청난 수익으로 이끌었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의 장점을 언급하는 그런 류는 아니니까 정답은 C번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다시 continue라는 동사와 continuation이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뭐 s 붙은 거랑 ed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success라고 하는 명사 앞에 블랭크가 났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구조를 보면요. and라고 하는 이제 같은 품사를 연결하는 이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very best going forwar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going forward라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future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날 이니까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여기서도 형용사가 나와서 요 명사 두 개를 이제 꾸며 나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 very best going forward and 형용사 success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wish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wish가 기원한다라는 뜻인데 이 롤랜드에게 무엇을 기원한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지금 구조 자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success를 꾸며주는 이제 요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A나 명사 B나 C는 안 되고요. 과거 분사 continued라고 하면은 지속된 뭐 혹은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성공을 이 롤랜드에게 기원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분사 문제, 특히나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 분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다가 11월 2차 시험에서는 조금 이렇게 추세가 꺾였는데 역시나 요렇게 이제 파트 6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꾸미는 분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어쨌든 정답은 D번을 이렇게 하셨으면 아주 잘 맞추신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1월 2차 25일 봤던 시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보는 시험에서 지금 오늘 공부했던 어떤 문제가 다시 나올지 모릅니다. 항상 토익 시험은요. 가까운 문제들은 다시 출제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복습도 하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성적 또 좋은 목표 달성하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